팔공산과 금호강이 흐르는 빼어난 자연을 가지고 있는 동구는 1938년 대구부 동부 출장소에서 시작하여 1963년 동구로 승격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 중 옛날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무덤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로동에 남아있는 270기의 집단 묘지는 당시 대구의 위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무덤 안에서 많은 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이 발견되어 신라시대 때 동구에 자리했던 세력의 우두머리들의 집단 무덤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덤의 형태는 수열식 석광묘, 즉 구덩식 돌덧날 무덤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까요? 여기 있는 무덤은 수열식 석광묘.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굴했을 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구덩이를 팔고 제일 아래에 작은 돌들을 깔고 옆에 보면 어느 정도 되는 돌들로 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뚜껑돌로 한 서너 개를 덮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흙으로 공분을 만듭니다. 이게 수열식 석광묘. 그러니까 돌 덧늘 무덤입니다. 이것이. 동구의 아름다운 명산인 팔공산에도 신라시대부터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팔공산은 봄과 가을에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5개 명산 중 중심에 자리한 산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산에 신적인 존재가 산다고 믿어 제사를 지내는 제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큰 신앙이 있는 곳답게 동화사와 선덕여왕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부인사, 영조대왕의 탄생설화가 깃든 파괴사 등 사찰 유적도 많이 남아있답니다. 동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의 대표 사찰이에요. 여기 동화사는요, 신라시대 때부터 지어진 사찰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가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그 이후에 심지왕사가 한겨울에 여기 오셨는데 오동나무 꽃이 피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하셔서 이름을 동화사라고 바꾸었습니다. 동화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은 신라시대에 처음 지어진 후 여러 차례 다시 지었는데 현재 대웅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그 크기와 웅장함에 놀라울 정도랍니다. 대웅전의 문은 여러 가지 색을 입힌 모란꽃과 국화꽃잎 모양으로 장식하여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동화사는 대웅전을 비롯한 무려 16점이나 되는 보물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화사 입구에 깃발을 다는 장대인 당간을 지탱하기 위한 당간지주, 도들 새김으로 새겨진 동화사 마해열의 좌상, 비로함에 모셔진 석조 비로자나 불좌상, 비로함 앞에 세워진 3층 석탑,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글씨가 새겨진 사리를 담는 항아리, 이 모두가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는 고려를 세운 왕건과 관련된 이야기와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 말에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왕건이 고려를 세워 나라가 나뉘어졌는데요. 경주를 공격하고 돌아가던 견훤의 후백제군과 신라를 도와주러 온 왕건의 고려군이 팔공산을 중심으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고개 주변에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왕건과 견훤이 이곳에서 다투게 되는데요. 이 싸움에서 왕건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이 고개 이름을 파군제 고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군제뿐만 아니라 공산전투 후 왕건이 도피한 길을 따라 그와 관련된 장소의 이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팔고개는 당시 지묘동 고개에서 견훤의 군대가 왕건의 군대를 에워싸고 나팔을 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복무동에는 왕건이 앉아서 쉬었다고 전해지는 독좌함이라는 바위가 지금도 있습니다.
왕건이 견훤에게 쫓기다 이곳에 이르러 겨우 안심했다고 하여 안심이란 지명이, 이때 밤이 되어 달이 떠 있는 하늘을 보았다고 해서 반야월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공산전투 당시 왕건에게는 신순겸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왕건이 견훤군에게 쫓기자 신순겸이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자신이 왕건인 척 옷을 바꿔 입고 전투를 진두지휘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왕건이 전사인 신순겸의 충성심에 감복해서 그가 전사한 자리에 지묘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그 후 지묘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순겸을 제사 지내는 사당, 표충사가 세워지면서 그 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답니다. 대구 동구에는 나라가 어려울 때 떨쳐 일어나 싸운 의병들의 자취가 깃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803 동화사에서 사명대사를 비롯한 스님들이 의병을 조직하여 외적을 물리쳤어요. 이후 대한제국 시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 산나무의 진을 조직해서 803에서 일본군과 싸웠어요. 대한제국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 삼난의 진이라고 그 삼난이 무엇이냐? 영남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 의병 대장 정용기 그분이 803에서 일제와 많이 싸웠습니다. 의병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하여 임난호국 영남충의단을 세워 해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는데요.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전쟁 기지로 사용했어요. 동구 복무동에는 당시를 증언하는 유적인 동굴진지가 있습니다. 동굴진지는 일제가 무기 저장고 등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바위에 굴을 만들기 위해 대부분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광복 후 동구의 모습은 옛날 농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동구가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부터였어요. 1969년 처음 개통된 동대구역은 점점 확대되고 발전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철도인 경부선의 정착역이 되었어요. 고속열차가 개통되면서 KTX, SRT 등 고속열차도 정차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고 물자가 모이면서 역 주변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과 같은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발전에 더욱 속도가 붙었답니다. 동대구역이 발전하던 즈음 동구 신서동에는 대구 혁신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신서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새롭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과 상업시설도 함께 만들어졌죠. 또 동래동에는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모여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대구 동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발판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우리 지역의 과거와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깃든 정신을 이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 바로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가는 방법 아닐까요?